예전에 이제 닥터 스냅피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가 그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죠. 만들어서 조금 영상을 조금 올리다가 운영을 안 했었는데, 이 유튜브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저한테는 일종의 숙제 같은 그런, 이 스냅피라고 하는 좋은 치료법을 알리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사용하는 숙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나 어떤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생각은 없이 스냅피라는 치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정보도 전달하고, 자율신경 치료에 관심이 있으신 의사 선생님들께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이제 닥터 스냅피 채널의 이제 목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이제 이렇게 있는 많은 환자들이 조금 이 치료를 통해서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어쨌든 뜬금없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반인은 아니고 내과 의사죠. 내과 의사하고 양력을 조금 소개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이고 소화기 내과 분과 전문의도 수료를 했고요.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 그 일반적으로 내과 의사가 이제 이렇게 거쳐가는 그 코스를 다 수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스냅피 치료를 할 때 이제 어떤 되게 술기나 이런 걸 배우는 코스가 있습니다. 통사 글로벌 아카데미라고 마스터 코스를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하고 현재 부산시 내과의사의 학술이사, 그 다음에 통증기능분석학회 또 학술이사, 임상통합의학 암학회 학술이사를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스냅피 치료한 지 지금 개원하면서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 정도 치료를 하고 있고, 이 정도면은 그냥 아마 국내에서는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일 거예요. 그리고 스냅피 임상 경험도 제법 많아서 아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도 조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재군 내과 의원에서 대표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 치료를 하려고 하면 자율신경이 뭔지도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 이상, 자율신경 실조증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율신경은 우리 몸을 운영하는 자동 조절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손 근육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 말고, 눈을 깜빡인다든지 아니면 숨을 쉰다든지, 코에서 이제 콧물이 난다든지 눈물이 난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침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각종 분비선의 기능이나 그 다음에 근육이 내가 움직이면 근육이 긴장도를 이제 조절한다든지,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조절한다든지, 심장도 마찬가지고요. 방광이 이제 소변이 차면 그게 이제 소변이 찼다고 느껴지고 소변이 마렵다고 느껴지고 소변을 배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먹자마자 이제 식도가 움직이고 연동 운동이라고 해서 페리스탈시스가 일어나면서 쭉 이제 대변을 통해서 항문으로 빠져나가는, 음식이 대변인으로 변해서 항문으로 빠져나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도 다 이제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자동 조절 시스템, 인체를 움직이는 자동 조절 시스템이고, 문제는 이런 자동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는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라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다 망라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심한 스트레스 아니면 아주 장기간 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자율신경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사에서는 이제 교감신경 이상만을 다룹니다. 교감신경 이상을 교정해주면 부교감신경 거기 이제 이렇게 패시브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이제 얘에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이렇게 증가하면 부교감신경도 이렇게 증가하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우리 몸의 균형을. 교감신경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해서 이제 흥분하는 신경이죠. 흥분하는 신경. 전투 싸울 때 이제 교감신경 확 올라가죠. 아니면은 이제 되게 놀래서 도망간다든지 할 때 교감신경 플라이트 or fight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교감신경은 그런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이완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균형이 안 맞으면 계속 교감신경이 과흥분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율신경 이상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스트레스가 좀 많죠. 경쟁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보면 내가 교감신경 이상이 있고 자율신경 이상이 있는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 많아요. 이게 막 계속 체한다든지 가족들하고 밥 같이 먹었는데 혼자서 체한다든지 뭐 계속 감기가 안 난다든지 뭐 너무너무 피곤하다든지 이런 분들도 자율신경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 사이에 이제 사이에 주간공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서 척추신경이 나오게 되는데 척추신경은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뒷가지, 앞가지, 그다음에 이제 자율신경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뒷가지는 주로 이제 등 근육의 어떤 이제 지배를 하고요. 앞가지는 이제 늑간 사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앞쪽 복벽, 배나 이렇게 앞가슴이나 이런 쪽에 늑골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을 이제 지배를 하고 그다음에 자율신경은 특히 교감신경까지는 자율신경은 이렇게 그 내장 기관의 움직임을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혈관의 이제 움직임도 관장을 하고요.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혈관에 있는 평활근의 움직임이 떨어지면서 그 순환의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제 자율신경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에 대해서는 해부학적으로 이제 규명이 돼 있고요. 이제 각 척추 분절마다 나가는 그 자율신경 가지들이 구글링만 해도 검색만 해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맵 지도를 보고 해당 분절에 치료를 해드리면 물론 치료하기 전에 이제 합통점 유무를 보통 체크를 합니다. 이제 합통 유무를 체크를 해서 합통이 뜨거나 하면 이거 맞구나 이러면서 이제 거기 주사를 해주면 그 내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앞가슴 쪽에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물론 등 쪽에 이제 문제도 해결이 되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되는 등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은 뭔 소린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등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 척추 분절에서 이렇게 눌리게 되면 뒤까지도 같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뒤쪽에 이제 등 백머슬들이 경직을 일으키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허혈성 통증이라 해서 무리한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재밌죠. 췌장암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듀오데넘 12지장 쪽에 이제 뭐 궤양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등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제 후복막을 자극해서 통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제 그런 병변이 생기기 전에 그쪽으로 이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같이 결과적으로 그런 이제 궤양이나 아니면 췌장에 문제가 생긴 거지 그 전에 이미 순환의 장애라든지 이런 신경이 눌리는 작용이 생겨서 등이 아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등이 아프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율신경 이상은 순환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몸의 이제 세포에 보면 미토콘드리아라고
그 에너지를 이제 생성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지 ATP라고 하는 에너지 셀이죠. 에너지 셀, 건전지 같은 거는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에너지를 잘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액틴 마요신이라고 하는 근육의 그 슬라이딩 무브먼트를 하는 이 기관이 있어요. 아주 큰 섬유에. 그래서 그 작용이 떨어지게 되고 그 작용이 떨어지면 근육이 뻣뻣해져요. 뻣뻣해지면 잘 다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크게 힘 쓰거나 하지 않았는데 근육 다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자율신경 이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립근 쪽에 발생을 하면 이게 기립근이 뻣뻣해진단 말이에요.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다치고, 그럼 더 뻣뻣해져. 그 파이브로시스라 그래서 이제 근육에 상처가 생기면 근육도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또 이제 추간공의 압력을, 병적인 압력을 줘요. 그럼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이게 못 빠져나오거든요, 환자가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 자율신경 이상은 이게 검사에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환자는 분명히 아픈데 검사해도 안 나와. 그래서 검사보다는 환자의 이제 임상 증상을 듣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히스토리 그 병력 청취하는 시간이 좀 깁니다. 자율신경 치료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검사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신병으로, 이게 정신적인 질환으로 오인을 받기가 쉽고, 그래서 뭐 증상이 척추분절, 흉추 입원에서 요추 입원까지 이렇게 쭉 체인처럼 연결이 됐어요. 좌우측 독립적으로 해서 체인처럼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그 자율신경 문제 있으면 오른쪽에 쭉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왼쪽이면 왼쪽 이렇게 이제 동축으로 해서 위아래로 쭉 파급되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소화가 체한다든지 이렇게 머리가 아픈 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두통도 생길 수 있고, 뭐 어지럼증도 생길 수 있고, 소화장애, 만성피로, 피부질환, 배뇨장애, 뭐 섭식장애, 우울증, 뭐 무기력증, 뭐 다양하게 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 또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율신경 주사 치료라는 게 도대체 뭐냐? 스네피라고 하는데 SNEPI죠. 그래서 Sympathetic Nerve Entrainment Point Injec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교감신경 포착점 주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자율신경 주사 치료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네피는 원래 이제 통사 치료에서 이제 치료에 사용하는 일종의 모듈이죠. 모듈 블럭 같은 건데 TTP, NEP, 스네피 이 세 개의 이제 모듈을 이용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그 학문적인 체계를 이제 통사 치료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자율신경 영역의 치료를 하는 것을 스네피라고 하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내과 의사니까 다른 근골격계 치료보다는 스네피 쪽으로 많이 환자를 접하고 치료를 이제 해왔죠. 원래 이제 스네피는 고 최중립 선생님이라고 통증사냥, 개원이를 위한 통증사냥법을 저술하신 우리 모두의 큰 스승님인 최중립 선생님이 이제 통사라고 불리는 치료법을 이제 만드셨고요. 그래서 그 제자 중에 아주 특출난 제자가 있었어요. 성정원 선생님이라고 진주 사랑의원에서 이제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이분께서 이제 그거를 더 발전을 시켰죠. 발전을 시켜가지고 스네피라고 하는 자율신경 치료를 이제 창안을 했죠. 그래서 특정 술기는 아니고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기능을 그 기능 조직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인체 여러 부위를 치료하는 개념적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 말고도 이제 도수 치료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뭐 주사 치료가 제일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로 주사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제 주사 치료가 조금 힘든 환자들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도수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테피는 말 그대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율신경을 이제 치료하는 치료 술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척수신경에서 나오는 그 자율신경 가지 중에 하나인 교통지, 라무스 코뮤니칸스라고 하는 그 교통지를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지에 걸리는 어떤 비정상적인 압력을 해소시켜 줘가지고 그 압력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신경의 정기적인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감신경을 주로 치료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통사에서는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에 그 이렇게 의존적으로 반응하는, 패시브하게 리액션을 하는 신경으로 이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을 주로 이제 치료점으로 타겟으로 하는데, 그 IML 뉴클레우스라고 하는 교감신경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감신경절이 일종의 변압기 역할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T2에서 L2까지의 그 위치에, T2라고 하는 것은 흉추 2번에서 요추 2번, 뭐 학자에 따라서는 흉추 1번에서 요추 3번까지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 흉추 2번에서 요추 2번까지 그 신경절이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절이 포진해 있는 척추 주변의 근육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목표로 해서 주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 교통지에 압력 변화와 정기적 성질이 변하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의아해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긴 한데, 일단 현상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고 아주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이제 생리학적 기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현상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론 체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런 이유로 환자가 이제 회복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생리식염수나 포도당, 5% 포도당 만 이제 사용해서 주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주사액에다가 리도카인을 믹스해가지고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아까 도수 치료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그냥 단순 용액을 주입함으로써도 충분한 효과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치료법이 되게 안전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